소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이재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고려대학교에도 여러 가지 학부, 여러 가지 단과대학,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의과대학의 특성상, 의대 교수의 특성상 이제 저는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췌장학, 담도학 분야의 교수이자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이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소화기 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화기 센터, 내시경 센터 그리고 암 센터에서 담도, 췌장 쪽에 담도 종양, 췌장 종양 그리고 이제 ERCP, EUS라고 하는 췌장 담도 분야의 특수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전공 체험 교육 의과대학에서 과연 어떤 것을 배우나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동하면서 강의를 해도 괜찮겠죠?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서 왜 오늘 가운을 입고 왔냐 병원도 아니냐라고 하시면은 제 기억에는 의대에서 했던 모든 강의 거의 다 가운을 입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해서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면은 오늘 강의 내용 자체는 이제 췌장과 담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질환들 우리 몸의 병은 수천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췌장 담도에 생기는 질환도 벌써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담석 그리고 췌장에 대한 췌장암 이것을 이제 이슈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자기 병으로 얘기 들어가면 이상하니까는 췌장과 담도 이 장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췌장 담도 혹시 얘기 들어보신 학생들 있으실까요? 췌장 얘기 들어본 적 있다 혹시 손? 네, 담도가 과연 뭐 하는 곳일까?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손? 혹시나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분야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의대에서 과연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췌장과 담도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가신다면 꼭 전공 체험 교육이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뚱맞은 갑자기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이 췌장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췌장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이 특이해서 공포 영화인가 싶어서 빨리 요약을 해서 있는 유튜브 본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2018년 개봉인데 그때 초등학생 아니셨을까요? 네, 그 굉장히 조숙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에서 봤을 수도 있죠. 췌장을 먹고 싶다고 한 이 췌장 자체의 단어도 그렇고 이거를 일본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너의 마음이나 심장을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로맨스 영화일 것 같고 너의 뇌를 먹고 싶어 이러면 스릴러로 갈 것 같고 너의 간을 먹고 싶어 이러면 구미호가 나오는 공포 영화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멜로 로맨스 영화더라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까 빨리 요약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췌장하면은 보통의 이미지가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듣는 얘기가 췌장하면은 여주인공 얘기처럼 췌장하면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진짜 췌장병 걸리면 죽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췌장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죽는 건 무섭죠. 근데 이제 췌장 질환이 있을 때 일단은 공포와 두려움부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췌장암,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도 췌장이라고 치면 췌장암이라고만 쳐도 벌써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이 췌장이란 장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췌장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췌장이란 무엇일까? 정식 의학 용어로 하면은 이제 팬크레아스, 영어로 하면은 팬크레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들이 막 영어도 많이 쓰고 약어도 많이 쓰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의학 단어 자체가 한글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의사 국가고시가 한글로 장기를 표현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주로 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 영어 논문들 자체가 서구권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이제 공통 언어가 어떻게 보면 영어가 이제 주도적인 만큼 대부분에서는 이제 의학 단어 자체가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일단은
췌장은 팬크레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의 어원은 무엇일까? 그리스어에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의학 용어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기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췌장을 뜻하는 이 팬크레아스는 전체를 뜻하는 판 그리고 이제 살, 프레시를 뜻하는 크레아스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일단은 췌장 자체의 위치는 앞뒤로 봤을 때는 위로는 간과 위장이 있고 옆으로는 십이지장이 지나가고 있고 아래로는 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사람 단면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췌장 자체는 위장, 간, 척추, 콩팥, 비장 사이에 딱 껴있는 가느다란 15cm짜리 노란색 쿠션처럼 생겨있는 장기라서 장기 자체의 특성은 췌장은 옛날에는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는 한의대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외람되지만 전통 한의학에서는 언급이 거의 되지 않던 장기예요. 왜냐? 동물이든 사람이든 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췌장을 해부학적 구조로 봤을 때는 마치 위장과 간장과 비장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장기처럼 딱 보이거든요. 실제 수술 사진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사진과 비슷한 그림을 해부학 교과서에서 이제 수술 교과서에서 따왔는데 실제 췌장 조직을 봐도 어떻게 보면 옥수수 알갱이 같은 노란색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는 15cm짜리 길다란 장기입니다. 근데 이제 서구권 의학이 도입되면서 과연 이 췌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동양에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구권 문물을 빨리 도입한 우리 일본에서는 빨리 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올프레시라는 뜻이니까 일단 몰체자랑 고기 육자를 합쳐서 췌장 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화 제목이 나온 거죠. 췌장을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일본을 따라 할 수 없다. 일본에서 췌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만은 이 장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췌장 한자는 중국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등사를 의미하는 등심 이자를 이용해서 이장, 동네 이장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제 위장, 소장, 대장, 이장, 비장 이런 식으로 어원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자자를 아들 자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글 자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통칭 한국어로 이제 이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검색 프로그램 같은 데서 췌장을 검색하고 싶은데 이자가 나오거나 이자가 나오는데 췌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데서 이제 혼선이 있으면 안 되고 오늘 그런 정보라도 이렇게 유용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시험에서는 이자라고 나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서는 6년 후에 공부하세요. 네, 자 일단은 췌장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췌장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췌장 자체는 15cm짜리 조그맣게 생긴 어떻게 보면 쿠션처럼 생긴 장기인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소화 효소를 함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장기예요. 전체 용적의 95% 췌장 자체에 이루어진 세포는 대부분 외분비 세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고 췌관을 통해서 가운데 췌장에서 가느다란 관이 지나가는데 이 췌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앞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십이지장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하얀색 투명한 소화액을 쉴 새 없이 분비를 합니다. 얼마만큼? 하루에 1.5리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흡수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췌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양 분해 효소를 흡수를 돕는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췌장의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위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위장에 있는 액체는 굉장히 강산입니다. 구역구토를 경험해 보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토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위 자체가 굉장히 시큼한 위산을 중화하는 효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액을 이제 알칼리성 액체로 같이 포함해서 내보내면서 위산이 중화가 되면서 실제 소장이랑 대장에서는 이제 중성화된 소화액이 같이 이제 통과해서 장의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 당뇨 얘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췌장에서
세포는 5%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뿐만 아니라 내분비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내분비 기능이 당뇨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췌장이 좋지 않으면 당뇨가 생기고 혹은 당뇨가 있으면 췌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저는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의 교수라서 무슨 병이 있고 내시경을 어떻게 치료하고 약을 어떻게 치료하고 가면 이제 내분비내과 쪽에서는 1형 당뇨가 있다, 2형 당뇨가 있다, 인슐린을 투여한다, 먹는 당뇨약이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서로 또 각각의 대처와 커팅 컬러가 다른데 일단은 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췌장에서 베타 세포, 알파 세포,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세포학적으로는 이제 두 종류의 내분비 세포가 있고 이 베타 세포에서 당뇨에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자, 남학생이 있으면 여학생이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고 이제 서로가 대척점이라고 할까요? 여자나 남자 대척점은 아니지, 사이좋은 친구긴 한데 여기에서도 이제 완전 다르지만 친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성격은 다른데 인슐린의 절친은 글루카곤입니다. 절친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글루카곤은 저혈당이 발생하면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서 이제 블러드 슈거,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면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당을 지방으로 글리코겐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약을 하는 것이 기본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슐린 분비와 글루카곤 분비를 담당하는 게 췌장의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뭐다? 소화기관이자 당뇨 조절 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췌장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췌장과 담도란 무엇인가 하면은 췌장 바로 옆에 지나가는 녹색의 길다란 관 형태의 장기예요. 정식 의학 용어로서는 이렇게 발덕트라고 하는데 그냥 발덕트. 왜냐하면 담즙이라고 하는 거는 발주스. 담도계라고 표현하면 이제 빌리아리트리 뭐 다 이런 식으로 뭐 바일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담자가 들어가는 게 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담도라고 하는 것은 담도라고도 하고 담관이라고도 해요. 길도자 써서 담도라고도 하고 아니면 대롱관자를 써서 담관이라고 하는데 두 개는 췌장과 이자를 의미하듯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듯이 담관과 담도도 완전히 똑같은 뭐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담도란 것은 실제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통과하는 길을 통칭 담도라고 하는데 담낭 쓸개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를 담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주머니 형태로 보이는 저 낭 부분을 특징적으로 담낭이라고 표현을 해서 담도계에서 포함된 담관에서 유일하게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쓸개 저쪽 부분을 담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일단은 사람들이 담낭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해를 하면 향후에 이제 질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쓸개즙은 간은 하루에 500에서 1000cc를 내보내요. 이 췌장액이 하얀색 투명한 알칼리 액체라고 하면 이 담즙이라고 하는 거는 바일 애시드 이제 담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란색에서 진한 녹색까지 색깔은 다양한데 하루에도 500에서 1000cc 정도 1리터까지도 분비가 되는 액체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있을 때 또 다른 질문. 쓸개를 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이렇게. 동물 애호가들에게 미안 곰한테서 웅담즙을 빼거나 웅담을 떼면 곰이 죽을까요? 불쌍하게도 죽지는 않고 계속 담즙을 채취당하는 이제 불쌍한 곰들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한테서 담낭 자체는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쓸개즙 담즙이라고 하는데 마치 쓸개즙이 담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를 해서 담낭 절제술 쓸개를 떼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러면 쓸개즙이 안 나오니까는 그러면 이제 죽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쓸개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하면은 이거는 맹장처럼 떼도 생리학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는 아직 의대생은 아니지만은 이제 미래 의대생을 꿈꾸거나 될 사람들로서 쓸개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쓸개 뗐다라고 하면은 죽습니까? 아니면 쓸개즙을 평생 복용하면서 안타깝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쓸개 담낭은 절제를 해도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장기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의대생이나 예비 의대생 같은 멋진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최담도의 해부학적 구조 보겠습니다. 이제 의대 하면은 굉장히 뭔가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난무하면서 막 여러분들을 시험으로 괴롭히고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최담도의 해부학 구조 보면은 쓸개는 여기 있죠. 담낭, 담도. 여기 녹색 부분으로 표현된 부분이 뒤쪽으로 지나가고 12지장 옆에 췌장, 이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내분비계를 이루고 있고, 호르몬은 모세혈관을 타고 분비가 되고, 외분비, 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소화액은 외분비샘에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재미로 이렇게 넣은 건데, 일반 소개용, 이렇게 되면은 의대에서 배우는 거 뭐 이 정도만 외우면 되면은 의대 별것 아닌가라고 혹시나 즐거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순한 맛에서 매운맛 버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의대생 버전을 보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외워야 됩니다. 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이 전공 체험 강의를 들으러 오실 정도의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잘 보면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커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은근히 들을 만한 펀더스, 바디, 넥, 알만한 단어들의 미묘한 조합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우면 되고, 이것은 한 학기에 걸쳐서 해부학 시간에 열심히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이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는 뒤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는데, 이제 봤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팬크레아스, 메인 팬크레아스 덕트, 뭐 지주는 다들 의학 용어긴 한데 대응되는 한글 단어도 있고, 이제 보면 이제 앞뒤로 봤을 때도 췌장이 지나가면서 담낭과 담도가 지나가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 여러분들에게 혹시나라도 이걸 참고로 하고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부학이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헤비하게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부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지금 시험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의대 들어오면은 현재 현행 과정에서는 해부학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본과 1학년 과정에서 시험 때 빈칸 채워놓고 빈칸 채우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췌장과 담도에 대한 얘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질환은 무엇일까? 왜냐? 저는 의과대학의 교수이면서도 동시에 소화기 내과의 의사로서 질환을 보는 임상 교수예요. 병원에서는 의사, 학교에서는 교수, 실험실, 연구실에 가면은 학자 역할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공학부나 다른 교수님이 암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기초의학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이라든지 그런 원리를 분석하고 학문으로서 접근한다면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실용주의에 가까운 과학이에요. 왜냐? 오늘 여기에서 뭐 물리학에 대해 기초에 대해서 뭐 배운다, 생명공학, 자연과학, 화학을 배운다 해도 바로 실생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담낭 질환에 대해서, 담석에 대해서 듣고 갔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 내일이라도 바로 누군가가 가족들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담석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조언을 해주고 적용을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치료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제 그것이 임상 의사라고 하는 거고,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기간 동안에 질병의 원리와 이해와 그리고 이제 질병의 치료법을 학문으로 가르친다. 그 의사면을 따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와
해야 될 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면허가 이제 습득이 되는 거죠.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굉장히 실생활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점을 임상의학을 보는 교수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질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병이 아마 담석이라고 생각해서 담석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석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겠죠?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중년 여성들에서도 이제 담석이 있다, 뭐 쓸개를 뗐다, 담석이 있어서 내시경을 했다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 장기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증상 담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담석 중에 유병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새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랑 다이어트 열풍에 힘입어서 젊은 20대, 30대 분들에서도 담석증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이어트를 나쁘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체중 비대, 비만도 담석증의 위험 인자이긴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도 담석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담석증은 무엇인가? 이름은 그냥 담석, 갈브레드스톤, 갈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소위 말하는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담석, 노란색 기름기가 모여져 있는 오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뽕나무 열매처럼 보이는 모양의, 뽕나무 열매를 요새 잘 볼 일이 없겠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색깔만 다르고 이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닮았어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생긴 콜레스테롤 담석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고, 다만 이제 색소성 담석, 출혈성 질환이라 용혈성 질환이라든지 이제 기생충 감염 등으로 해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제 블랙 피그멘티드 스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색소성 담석도 분류에 따라서는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형 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도 뭐 칼슘이 침착돼서 생긴 칼슘 카보네이트 담석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조성에 따라서 담석을 분류할 수도 있죠. 이제 환자한테 갑자기 이제 당신은 색소성 담석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환자분들께 그래서 그거를 어쩌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질병에 대한 분류 중에서도 치료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종류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 종류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담석인지 색소성 담석인지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른 담석증도 같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 아까 해부학에서 말씀드렸죠. 담낭 안에 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관 형태의 담관, 합해지니까는 총자가 붙을 수 있겠죠. 아까 커먼 바일덕트라고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합해지는 총담관에서 담석이 생기면 총담관 담석, 사이에 낄 수도 있어요. 수담관 담석. 그리고 간 안쪽에 있는 담도에 담석이 걸리면 간내 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유두 괄약근을 막고 있으면은 이제 환자들은 아까 췌장액이 얼마만큼 나온다라고 했었죠? 1.5리터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2년 후나 3년 후에 의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담즙은 500cc에서 1000cc, 췌장액은 1.5리터까지 나오는데, 이거가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환자는 어떨까요?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담도가 막히면 황달이라는 증상이 생기고, 췌장 나가는 췌관이 막히면 췌장염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췌장하면은 무서워하는 이유,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췌장하면 무서워하는 이유도 췌장염이 생기면은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병이 보입니다. 자, 담석증의 그러면 증상은 무엇일까? 이제 증상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보통 통칭 말하는 빌리아리 콜릭, 에피가스트릭 페인, 명치 쪽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영어로 막 적어놓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RUQ 페인 하면은 도대체 무슨 영어인가 하는데 쉬운 영어예요.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오른쪽 위쪽 사분면에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막 멋있게 표현하려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냥 바쁘니까는 그냥 우상복부 통증 이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는 의학 용어들이 계속 한글 용어가 섞이는 경향이 있어요. 의대 오면은 익숙해집니다. 근데 오늘 순한맛 버전에서는 우상복부에 격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아팠던 분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아플 장기가 있는 쪽이야. 여기 있는 건 간과 쓸개밖에 없어요. 보통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이 생기면 명치 통증, 설사가 나면은 배꼽 주위 통증, 맹장염이 생기면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생기는데 오른쪽 우상복부의 격통이 15분, 20분, 1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면 진짜 담석증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오른쪽 어깨까지 뻗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급성 담낭염, 염증이 생길 단계까지 넘어서면은 이제 통증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들숨 날숨을 할 때 오른쪽 윗배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 용어로는 이제 머피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담석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은 구역, 구토, 염증이 생기면 발열, 발한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의학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증상이 없는 어심프토마틱 스톤, 증상이 없는 담석이 7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무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도 통계상으로 4분의 3은 증상이 없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특정 크기의 담석증이나 혹은 합병증이 유발된 몇몇 상황에서는 담석은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증상 없는데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질환이에요. 알고 가시면 되겠죠. 이제 집에 가서 혹시나 또 이제 오늘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고 막 인수분해 미분과 적분을 하고 이제 열심히 근해 공식을 뭐 적용해가지고 수학 문제 풀던 중에 가족분들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담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 아픈데 수술해야 될까 하면은 할머니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세요. 담석이 크기가 3cm가 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담석에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서는 수술은 안 해도 된다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의사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도까지는 우리 예비 의대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담석에서 볼 수 있는 우상복부의 격통이 증상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전에 담낭염이나 담관염, 췌장염들 막혔을 때 생긴다고 했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거나 합병증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3cm 이상이면은 여러분들 엄지 손톱의 1.5배 엄지 손톱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그 정도의 담석이 있거나 아니면은 선천석 담낭 기형이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원래 초음파, 혈액 검사, 뭐 CT, MRI 보는 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진단 부분은 패스하고 궁금한 게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담석증의 1차 치료는 담낭 절제술, 쓸개를 떼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쓸개 자체는 이렇게 넥 부분에서 클립을 잡고 커팅을 해서 제거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고 60년대 70년대처럼 복강경 로봇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개복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갈비뼈를 따라서 하방으로 대각선으로 수술 절개창을 내고 쓸개를 떼내는 수술이 개복 수술이었으면 이제 복강경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영상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복강경 수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탠다드로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빈치 로봇을 비롯한 로봇 기계가 더 발달을 하면서 개복이 기본이던 것을 복강경, 트로카 여러 개 만들고 이제 라파라스코 복강경을 넣어서 수술 상처가 거의 없이 담낭을 떼내는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이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서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서 단일공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수술 흉터가 거의 없는 이제 로보틱 서저리를 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냐? 뭐 실습이나 이런 때 경험을 하고 보긴 했지만 저는 내과 교수예요. 내과 교수라서 이걸 할 수 있으면 하면 알긴 아는데 이거의 전문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수술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의대에 와서 인턴이 되고 외과 레지던트라고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과 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무증상 담석에서 내과 약으로도 치료를 트라이는 할 수 있어요. 보면 담석 용해를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굳이 쓸개를 수술을 해야 됩니까? 떼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약을 치료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약은 있습니다.
통칭 말하는 우르소 디콜릭 애시드 상품명은 이제 모 제약의 모 약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담낭의 수축력이 좋고 담관이 잘 열려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방사선 투과성 담석에 한정해서 치료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특히 색소성 담석 아니면은 1cm 이상의 이제 담석의 경우에서는 이 용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약으로 담석을 치료한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시도는 할 만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의 기본 건강 상식 담석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때 달라요. 그렇죠? 약 용량은 10에서 15mg 정도 per kg. 사람은 60kg라고 하면은 600 정도 되겠죠. 200mg TID 하루 3번 드리는 게 정격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석증의 치료, 약만 주는 것이 내과 의사나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보면은 왠지 외과 교수 하면은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잘생기고 막 올백머리 하고 막 이렇게 확 하고 막 내가 집도하겠어. 멋있죠, 그렇죠?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내과 교수 하면 왠지 조용하고 뭔가 수줍으면서도 성실한 뭐 저도 수줍고 성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약 처방만 하고 처방전을 해주냐라고 하는 이제 그 전통적인 내과의 이미지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시술을 하는 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담석이 담관을 막거나 혹은 염증이 합병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내시경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시행하는 시술이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용출. 이제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컬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 통칭 ERCP라고 하는 이 특수 내시경 기술은 담석이 담낭을 벗어나서 담도를 막거나 아니면은 췌관을 막았을 때 시행하는 대표적인 특수 내시경 시술이고 저는 이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림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담낭, 담도, 간내 담관, 췌관도 지나가고 있고 여기 길다랗게 지나가는 이것은 내시경 사진의 엑스레이입니다. 해부학을 알면은 이 특수 내시경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느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는 열고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의학 웹툰이 있더라고요. 이제 담즙이 있고 담즙이 내려가는 구멍이 담도, 담관인데 담석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에 이쪽 부분을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확 부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술을 할 때 환자들이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없어요. 환자가 아파하진 않아요. 돌을 깨서 빼면 이제 이 환자가 치료될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잠도 깰 겸 이제 실제 내시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실제 영상이에요. 자, 12지장 유두부 폐색을 동반한 담관석 환자가 응급실로 와서 CT를 보니까 담석이 있어서 실제 내시경을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12지장까지 들어갔어요. 아까 해부학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면에서 보여드렸던 위치를 생각하고 척추뼈에서 12지장이 넘어가는 부분에 12지장 유두부 개구부에 담석이 박혀 있는 거를 실제 화면에서 보고 계시고 그렇죠? 색깔이 노란색. 아, 그러면 이제 배운 사람이면은 콜레스테롤 담석이겠군요 라고 하면서 까만색 부분도 있으니까 믹스드, 색소성이 약간 포함된 믹스드 콜레스테롤 스톤이 12지장 유두부와 췌장, 췌관이 나가는 곳을 완전히 막고 있는 질환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면 여러분이 거의 준의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본 중에 뿅 하고 빠졌죠. 그러고 나서 안에 노란색, 어떻게 보면 콧물 같은 이 고름이 나오는 거, 이 환자는 고름이 같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염증까지 같이 생긴 이제 12지장 유두부 폐색을 동반한 담관석 환자가 급성 담관 염증까지 발생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예비의대생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분수에서 깬다고 말씀드렸죠. 분수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숨어있는 담석을 샅샅이 뒤져서 청소를 해드리고 있어요. 청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방사선 엑스레이랑 실시간으로 두 가지 영상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 두세 개를 돌려가면서 시술을 하는 건데 다음엔 여기 제가 시술한 얼굴도 같이 나오게 하면 좋겠군요. 여기에서 스텐트를 넣어서 고름 같은 걸 잘 빠져나가는 관을 삽입을 하고 있고 여기 스텐트가 뿅 들어가니까 이제 담즙이 개통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담즙의 흐름이 개통이 되는 모습을 내시경 영상과 방사선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시술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나가는 구멍을 했잖아요. 제가 담즙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꽂았는데 피가 확 나오면은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 응급수술을 하고 합병증이 생긴 건데 여기 관을 통해서 노란색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오면은 시술이 잘 성공이 된 겁니다. 무섭죠? 네. 무슨 물이 나올까? 피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은 여기서 끊겼군요. 자, 일단은 뭐 담석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담석이 있는데 췌장을 또 지나가면은 섭하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그 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췌장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췌장염도 있을 수 있고 췌간에도 결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감을 심어주는 췌장암을 순한맛, 매운맛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정의부터 하고 지나가면은 이 통칭 췌장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췌장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췌장의 췌관이라는 장기에서 발생을 하는 선암종 세포를 통칭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실제 암의 95%가 조직 검사하면은 췌장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선암종 팬크레아틱 덕탈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췌장암 하면은 하나만 있지 않고 실제로 여러 가지 조직 다른 세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을 이제 CT나 MRI에서 걱정이 돼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환자분들도 보호자분들도 다들 아니 CT나 MRI까지 찍었는데 왜 굳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내용이 기억된 사람들은 이제 췌장암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암으로 이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CT, MRI 다음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또 역시 훌륭한 의대생이겠죠. 네. 자, 실제로 이제 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분류 실제로는 덕탈 아데노카시노마가 메인이지만 실제로 양성으로 분류되는 무록들이 있고 아시나셀 카시노마, 슈도파이스 PPT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이제 본과 2학년 수학이학 췌장학 시간에 열심히 또 시험 문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췌장암에 대해서 가볍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에 대한 통계 자체를 봤을 때는 별로 씁쓸한 결과밖에 안 나와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서구권 동양 상관없이 췌장암은 가장 예후가 나쁜 암 중에 하나예요. 실제 우리나라 국가암 통계에서 10년, 20년 동안의 통계를 다 같이 포함을 해봐도 예전에 1990년도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그때는 암들이 난치성 암들이 많았어요. 위암 43%, 대장암 56%, 폐암 11%, 간암 10%, 췌장암 10%, 담도암 18%, 90년대에는 웬만한 암들이 다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암들로 이제 진단이 돼서 진단도 치료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가면서 폐암의 5년 생존율이 11에서 31%까지 이렇게 의학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서 수술 기술, 진단 기술, 검진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들이 생존율이 올라갔어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절제술도 발달이 되면서 거의 현재는 75%에서 78%까지 5년 생존율. 5년 생존이라고 하면은 완치 혹은 안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치료가 대부분 암들이 다 발전이 됐어요. 심지어 그 예후가 나쁘던 간암조차도 39%까지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의 유일하게 췌장암은 옛날과 지금이 큰 진보는 없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0% 전후였었고 지금 이제 조금 신약들이 나오면서 한 14%까지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이 췌장암 자체는 현재도 10대 암 전체를 통틀어서
예후가 나쁜 것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로는 1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에서 1등은 좋은 거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의대생이 되고 의사가 되고 혹은 의과학자가 되어서 암에 대한 정복수를 꿈꿀 때 이 14%를 96%까지 올리는 치료법이나 약을 개발을 해주시기를 굉장히 임상의사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하면은 14% 96%를 올리면 노벨상이에요. 아니 그 진짜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현재 지금 이제 이 현황을 볼 때마다 아직까지는 좀 씁쓸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대암의 생존율, 췌장암의 위험인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왜 생기는지를 다들 걱정을 하죠. 이제 불치병으로 갑자기 진단되면 어쩌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췌장암의 위험인자 중에서 단연코 1등은 현재 통계에서는 흡연이에요. 가족분들 중에도 혹시나 흡연하시는 분 있으면 흡연하면 폐암이 떠오르는데 저처럼 췌장본 의사들은 흡연하면 흡연이 다른 암종 폐암 말고도 뭐 전립선암이나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제 그런 모든 암들의 위험을 굉장히 올려요. 독립적 위험인자로 최대 8배까지 이렇게 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뇨도 췌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암으로 췌장의 내분비 세포가 망가져서 생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당뇨 때문에 췌장이 계속 약해지다가 세포 변성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원인 혹은 결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데 암의 위험도이 있습니까 하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엄밀히는 당뇨가 있는데 갑자기 악화됐을 때는 췌장의 병을 의심을 해야지 됩니다. 만성 췌장염 감별 진단이 어렵다 되겠죠. 이제 CT나 MRI 찍어도 긴가민가하고 이제 비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담석뿐만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도 이제 유전적 증후군과 연관된 연관 유전자 또 이제 영어가 나오면서 또 아득해질 수 있는데 이제 PRSS1이나 스핑크1이나 아니면은 P56 아니면 브라카1, 2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영화 리뷰를 해보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 영화에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얘는 도대체 무슨 병일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대 후반에 췌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무슨 병일까? 근데 이제 영화 요약을 보다 보니까 췌장암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푼 꿈을 보고 이 췌장암 환자가 이제 진단되는 과정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치료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드러낸 의학 드라마를 기대하고 봤는데 로맨스물이라서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도 여러분들께 한 번쯤은 머리 식힐 때 볼만한 의대. 그럼 이제 의대생으로서 아니면 의사로서의 이 영화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얘는 왜 암에 걸렸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얘가 혹시 흡연하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고등학생이 불량 학생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펴서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 당뇨가 있다는 얘기, 인슐린을 계속 맞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은 요약판에서는 없었어요. 당뇨도 아닌 것 같아요. 여주인공이 술을 계속 먹어서 만성 췌장염이 생겼을까? 술을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학생이 비만인가? 누가 봐도 비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췌장암이 왜 진단이 됐을까 봤을 때 의대생의 관점, 의사의 관점에서는 이 학생은 유전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췌장암이 생겼겠구나를 유추를 할 수 있고 그 아픈 과정이 영화에 잘 녹아나지는 전혀 않고 이제 계속 연애 얘기만 나왔었어요. 아주 슬펐어요. 네. 이제 무슨 유전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대장암도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이 히레디터리 이제 non-polyposis colon cancer 이제 이런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연관성 4% 아닌 것 같아. 포이츠 예거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기형이 발생하는 기형이 있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브라카1, 2 같은 이제 여성 유방암 같은 것들이 생기는 유전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이제 다른 쪽에는 다 멀쩡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얼굴에 뭐 반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영화 중에서 한번 스쳐가는 장면 중에 췌장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의사들 관점은 이런 거밖에 약간 직업병이라고 할까? 췌장 수치라고 하는 거는 아밀라제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아밀라제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췌장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전성 췌장염이 있으면서 우리 이 여주인공은 PRSS1이나 이제 스핑크1 같은 진 뮤테이션이 있으면서 췌장암이 생겨서 어린 나이에 췌장암이
진단되었구나라는 아주 의사 관점의 영화 리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 즐거웠군요. 이제 저는 굉장히 탐정처럼 도대체 얘는 왜 아플까를 걱정했거든요. 네, 한번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췌장암의 증상은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식욕부진, 황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특정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췌장암은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통증이나 황달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기에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진단이 어렵고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암이에요. 그래도 이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이제 병원에서 종양이 의심되었을 때 보통 다 공통이긴 하지만 특히 췌장암에서는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를 황달 수치나 ALP, GGT 같은 게 포함된 간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혈액에서 CA19-9 같은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도 많이 해야 돼요. 초음파는 솔직히 스크리닝의 의미밖에 없어요. 검진의 의미밖에 없고 췌장 자체가 맨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장들 사이에 끼어서 있는 15cm짜리 가느다랗고 긴 부드러운 장기라고 했는데 초음파에서는 위장과 간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의사들이 초음파에 한 환자 CT 찍자고 하면은 나쁜 말로 돈 벌려고 막 하냐라고 나쁘게 억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부학 수업을 들었어야 됐는데 위장 바로 뒤쪽에 있고 위장의 가스와 간장의 부피 때문에 눌려서 잘 안 보이는 후복막에 15cm짜리 장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들 CT 찍자고 하면 이제 물론 CT를 보면은 또 이제 MRI를 보고 왜냐면 이제 혈관이랑 관련성이랑 침투 범위를 보기 위해서 혈관 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MRI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해서 초음파 내시경이나 PET CT까지 검사를 하는 것이 정석의 루틴한 경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을 떼야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췌장암 처음 얘기할 때 선암종 외에도 선방세포암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췌장암은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어요. 췌장이 선암종인데 수술을 안 했는데 10년을 살면은 스티브 잡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10년을 살았다 암이 진단이 됐는데 10년을 지냈다 한 건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서 이제 세포 타입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보통 예후가 나쁜 암은 췌장의 선암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ERCP 담도뿐만 아니라 담석 아까 뿅 하고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췌장암에서도 할 수 있는 검사예요. 왜냐 이제 췌장이 담도랑 같이 붙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들어가서 황달을 치료하면서 조직을 같이 떼낼 수가 있고요. 이제 담도를 침범한 췌장암 환자에서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진입시켜서 12지장 유두부를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뿅 하고 관을 넣어서 아까 췌장은 가로로 놓여 있는 15cm짜리 길다란 장기라고 하니까 췌장암은 CT 사진이 없지만은 여기에 막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직 검사 겸 췌관의 개통을 위해서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철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가이드와이어가 혈관을 찍고 들어가거나 천공을 일으킨다. 그러면 또 이제 의료 사고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인 겁니다. 이제 보면 이제 췌관으로 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녹색의 장기가 담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췌장암이 담도랑 둘 다 먹었어요. 요렇게 딱 하고 먹었기 때문에 CT 사진과 MRI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시술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전기 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절개도를 이용해서 12지장 유두부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람 살을 째는데 괜찮나요? 하면 이게 넓을수록 좋다, 좁을수록 안 좋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럼 쌍꺼풀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최담도 보는 의사에서는 얘는 넓을수록 좋아요. 병이 있을 때는. 그래서 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째면은 의료 사고예요. 천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유는 여기까지 째면은 천공,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만큼 절개를 하고 사람 살 쨌는데 피가 안 나오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췌장에 있는 췌장액이 잘 나오게 췌장 스텐트를 넣고 있어요. 하루에
1.5리터씩 나오는데 안 나가면은 아프겠죠. 그래서 최관에 스텐트를 넣고, 황달이 있으면 또 담즙도 500cc, 1000cc 정도 나오는데 잘 내려가야지 되니까 담즙이 내려가는 스텐트를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텐트가 있고, 노란색의 혹은 녹색의 담즙이 잘 나오면은 시술이 잘 된 거다 말씀드렸죠. 이제 노란색 담즙이 콸콸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시술을 종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췌장암에 내시경 진단법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앞쪽에 있을 때는 ERCP가 가능한데 이제 뒤쪽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특수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췌장 분야의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전문으로 하는 시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ERCP 외에도 이 초음파 내시경,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걸 통해서 췌장암의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로 이제 정도로 정보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은 내시경 했는데 왜 또 했느냐, 건강검진에서 3개월 전에 했는데 왜 췌장암 담도암이라고 하면서 또 내시경 하느냐 말씀드렸죠. 이제 담즙 췌장액 빼내려고 ERCP를 했는데 조직 검사한다고 또 초음파 내시경 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싼 검사를 내시경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환자들의 불만, 컴플레인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엄밀히는 서로 용도와 목적과 내시경 기계부터 하는 방식까지 달라요. 이게 췌장액을 보면서 이 나쁜 녀석 이러면서 조직 검사를 니들로 계속 뚫으면서 조직을 채취하는, 왜냐? 이 조직을 채취를 해야지 선암종으로 나오면 선암종에 맞는 항암 치료를 계획할 수가 있고, 선방세포암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고, 신경 내분비 종양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조직의 채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뒤에 혈관이 굵직한 애들이 요 대동맥을 필두로 해서 포탈베인도 대정맥도 다 지나가거든요. 이 바늘 찌르다가 얘를 찌르면 또 큰일 납니다. 이런 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의대생이 되고 의예과를 거쳐서 의학과로 오면은 이론적인 것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의사가 돼서 인턴이되고 레지던트를 해서 내과학을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면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네. 자,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췌장암의 치료. 지금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2024년 현재의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2030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의대생을 거쳐서 혹시나라도 이제 의사가 되는 시절에는 스탠다드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2024년 기준의 췌장 치료의 현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수술이에요. 다른 어떤 치료, 뭐 면역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중성자 치료, 여러 가지 치료, 기치료, 막 이렇게 막 영적 치료,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악성 종양은 거두불문하고 일단은 절제를 해서 떼내는 것이 철칙이고, 특히 췌장암은 절제하는 것이 완치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췌장 자체가 장기적 특성도 있고 진단이 늦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0% 정도예요. 내과 교수로서는 안타깝죠. 이제 환자가 CT 찍고 MRI 찍고 봤는데 혈관을 먹고 들어가서 수술 불가 판정이 나서 수술은 할 수 없고, 내과에서 내시경 항암 치료 아니면 암센터에서 항암 치료, 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왜 수술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는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는 절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절제가 가능한 환자와 가능하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진단의 첫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의학 드라마나 의사 영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진짜 만화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불세출의 천재 같은 의사가 내가 집도하겠어, 내 말대로 해야 돼라고 하면서 환자를 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옛날의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의사상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왜냐, 기술이 오히려 발달하고 기구도 발달하고 시술과 약이 진보를 하고 최신 치료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학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다른 의과대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악성 종양에 대해서는 다학제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장이 되고 있어요. 특히 소화기 내과를 비롯해서 이제 종양내과, 간담체외과, 영상의학과, 해괴학과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외 협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 서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접근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예요. 의사가 독선적으로 이렇게 소화기 내과 의사니까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혹시나라도 췌장암 진단 받았는데 내가 내과 교수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안 해주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로 외과 교수한테 갔는데 수술이 불가능한데 외과 교수 자존심에서 무조건 전이가 있는 췌장암 환자를 다 떼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의 모습,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강의만 들어보니까는 영혼이 아득해지면서 나는 의사 못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여러분 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시대는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환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치료이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절제 가능성에 대해서 MRI 찍었을 때 혈관을 얼마만큼 먹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2024년을 계속 강조드린 이유도 10년 전만 해도 항암 치료가 달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항암 치료가 달랐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항암 치료가 다르고 또 다른 항암제가 나오면서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 그리고 현재 가능성 있는 약제들도 계속 트라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전이가 발생한 혹은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1순위 선택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계,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 등의 이제 모든 것을 통칭해서도 1순위는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사제 항암요법이 최우선으로 손꼽히는 거고, 만약에 폴피리녹스가 바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폴피리녹스는 2주마다 2박 3일을 맞아야 되는 주사예요. 그게 여의치 않거나 전이가 심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젬사이타빈 베이스에 이제 젬사이타빈, 나파클리타셀, 아브락산 두 가지 약의 복합요법을 쓰게 됩니다. 자세한 용법이나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항암 치료에서 가장 필두에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요법은 폴피리녹스 그리고 젬시타벤인 이제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이 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요새 인터넷에 굉장히 정보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제가 있을 수 있을까? 세컨드 라인에서는 안 써봤던 약을 쓰는 것이 그 다음 차선책이면은 이제 202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도입이 된 나노리포소말 이제 이리노테칸, 지금 상품명은 오니바이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차, 2차에서 다 시행이 어려웠던 환자에서는 5FU와 루코보린 병합에 오니바이드를 같이 섞어 쓰는 것을 트라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러면 암 진단이 되었을 때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또 의사는 아니죠. 환자의 불편감, 특히 췌장암 하면은 사람들이 담도 폐색에 의한 황달이 발생해요.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색깔도 노래지고 눈 색깔도 노래지고 소변 색깔도 진해지면서 혈액 검사에서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황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황달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췌장암의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황달을 해소한다고 해서 환자가 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적어도 췌장암으로 인해서 발생한 황달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고통은 이걸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특히 췌장, 체부나 미부 뒤쪽에 발생했을 때는 담도가 폐색되었을 때 후반부에 발생을 하긴 하는데, 환자의 나이, 기대염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내시경으로 치료, 불가할 때는
경피적, 영상외과적으로 이제 배에 관을 넣고 치료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 하면은 뒤쪽에 복강신경총이 지나가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의 보존적 치료라고 했을 때는 암성 통증,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해서 악성 종양 암 환자의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핵심 치료 중에 하나이고, 자세한 약제나 용법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긴 하지만 가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독한 진통제를 쓰면은 다른 약이 안 듣는다라고 걱정을 해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현재는 천정 용량이라고 할까, 이제 진통제의 한계 용량이란 것은 엄밀히는 없어요. 환자가 아프면은 용량을 상당 부분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몰핀, 옥시콘틴, 펜타닐 같은 다양한 약제, 붙이는 약도 있어요. 먹는 약도 있어요. 녹이는 약도 있어요. 주사약도 당연히 있어요. 별의별 약제들이 다 있는데 가끔씩 과거의 컨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약 세게 쓰면은 다른 약이 안 듣는다고 해서 통증을 참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감기 걸린 분들이,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감기 걸린 분들이 기침 나오는 거를 참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감기 걸렸으면 기침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면은 기침이 좀 덜 나는 약을 드셔보시는 게 정석 아닐까요? 똑같아요. 암 걸렸으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격통을 참을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새는 이제 환자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실제로 통증 조절이 되면은 암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지만, 적어도 통증을, 그럼 이게 뭐 환자를 무슨 식물인에서 유예시키는 거냐, 적어도 고통을 줄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치료 중에 하나라는 그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이제 듣느라 힘들었죠.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 기준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년으로 치면 4학년이겠지만 이제 의학과 2학년, 본과 4학년 중에서 본과 2학년의 담석 질환과 췌장 종양 질환 2시간 강의에 1시간짜리 요약본이었어요. 실제 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바꾸기는 했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대학교 가면 얼마나 낭만이 넘쳐, 이제 공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시죠? 아이고 저 이번에 3교시 수학 수업은 잠깐 공강으로 하고 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물리 시간은 과학 시간은 제가 오후 수업은 조금 시간표 조정을 해서 없애고 오후에는 농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에서는 가능은 해요. 필수 과목 말고도 선택 교양 과목을 적절히 조합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는 거면, 저는 이제 의대 교수로서, 의사로서 이제 저도 경험했던 바로는, 의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의 암기와 습득을 강요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과 때는 현재 현행 과정에서 6년제 중에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편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과 수업은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수학이 내과 교수를 나는 꿈꾸고 있으니까는 나는 외과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겠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만 잘하면 되지는, 일단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 중에서 하나만 잘하게, 뭐 하나만 잘하면 안 되겠죠. 하나라도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 잘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수학의학 통합 강의 시간 4학점짜리 60시간짜리 카테고리 한번 가지고 와서, 이 보면은 혹시 보이나요? 글자가 무서운 내용들이 있어요. 광복절에 쉬는 주간 빼고 중간 시험이 있고 최종 시험이 있고, 이때가 9월 11일인데 방학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8월 14일부터 이미 개강을 했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킨다라는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대에 와서 의사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면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의과대학 교육의 본질인 거고, 다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를 이제 길러내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 이제 나중에 좀 변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의대가 6년제로 되면서 예과 수업이
없어지고 의학관 6년제가 되면서 이런 기초 강의가 전부 다 임상 강의는 여기에 남는다 하더라도 현재가 바뀔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화기학 통합 강의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제 그것은 의대 한정에서는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잘 배워야 되고 모든 과목에서 다 패스를 하셔야지 되고 졸업을 하면서도 의사고시를 패스하셔야지 의사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대 교수 중에 한 명으로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